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우리를 매료시키는 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마 이분의 글과 기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래요. 왜 안 올라오지? 빨리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왜 좀 더디나? 바로 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의 기사이자 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 음악과 문학을 아우르면서 실력과 깊이와 감성까지 3박자가 아니라 4박자, 5박자, 몇 박자를 아울러서 절묘하게 또 오묘하게 또 충분한 그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 깨달음, 공부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공감시키고 또 몰입을 시키는 황선용 기자의 글인데요. 아마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써서 기사로 올렸는데요. 제목만 우선 읽어드리면 별빛이 수놓은 밤 달빛 아래 이슬의 음표를 듣다. 와, 진짜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무려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요. 무려 10페이지, 10페이지. 와. 그러니까 기사를 A4용지 가득해서 10페이지? 이건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실력과 열정 두 가지가 같이 써야 돼요. 일단 실력이 없으면 10페이지 못 씁니다. 또 하나, 실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까지 안 쓰고 조금 쓰다 말죠. 그런데 황선용 기자는 이 실력과 열정이 겸비되어서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한 이 기사이자 글을 무려 10페이지, 지금까지 올린 기사 중에서 가장 긴, 가장 탁월한 이런 글을 기사로 써서 올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측했던 대로 황선용 기자는 벌써 시인이라고 나오는데, 황선용 기자는 제일 뒤에 시를 써서 올렸어요. 와, 그래서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기사 낭독해주는 사람 또는 김호중 가수에 관한 아름다운 평론이자 아름다운 에세이이자 아름다운 음악 논문을 제가 낭독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황홀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매료시키고 매력을 가득 뿜게 만들어주는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빛이 수놓은 밤 달빛 아래 이슬의 음표를 듣다. 김호중의 빛이 나는 사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은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다. 그 빛은 알 수 없는 세월을 달려와 우리의 눈앞에 닿지만 그 순간에도 사라져가는 별빛들은 영원히 남는 듯 우리 마음에 은은히 흔적을 남긴다.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처럼 별빛은 보이지 않는 진실과 보이는 고요함 사이를 살포시 연결한다. 별빛 아래 서 있으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하늘이 나를 감싸 안고 바람이 내 귓가에 오래된 속삭임을 들려주는 듯하다. 그렇게 밤하늘은 늘 무언의 약속처럼 나를 맞아준다. 하늘에 쏘놓은 별들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다. 김호중이 부른 빛이 나는 사람은 그러한 밤하늘 속 별빛과도 같은 노래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음표가 되어 별을 잇는 선율로 이어지며 따뜻한 별빛처럼 우리 곁에 스며들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부드럽게 깨우쳐준다. 빛처럼 온기처럼 내게 전해진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한 줄기 위로가 된다. 무엇보다도 김호중이 부른 빛이 나는 사람은 그의 첫 자작곡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곡은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김호중이라는 예술가의 내면과 그의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하나의 서정적인 서사로 풀어낸 작품과도 같은 곡이다. 마치 한 권의 수필처럼 그의 목소리는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지면서도 삶과 사랑에 대한 따스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겨울밤의 별빛처럼 청명하고 따스한 그의 목소리 속 선율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랜 여운을 남긴다. 별빛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듯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강렬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 곡에서 별빛은 배경이 아닌 사랑과 위로를 담은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들리고 느껴진다. 별빛은 사랑에 빠진 마음의 숨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한 점의 존재로 남아있지만 그 작은 빛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끝없이 퍼져나간다. 별빛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길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 잔잔히 빛나며 하늘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별빛은 마치 사랑이 처음 깨어날 때의 숨죽인 떨림과도 같다. 그것은 말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말하며 손에 닿을 수 없지만 영원히 마음에 머무는 존재로 자리한다. 연못 위에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반짝인 그 별빛은 마치 생명을 지닌 존재처럼 어둠 속을 유영하며 길을 잃은 나그네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위로를 전하듯 김호중의 목소리는 별빛의 손길이 되어 리스너의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는다. 별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으로도 존재를 증명하는 고독한 용기로 우리의 마음에 닿는다. 그의 노래에서 별빛은 한때 홀로 있던 자신을 비추어 주었던 그 누군가의 마음과 닮아 있다. 별빛은 때로는 길을 잃은 밤하늘의 작은 향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들판에 엎드려 흘러내리는 이슬을 닦아주는 따스한 손길이 되어주기도 한다. 마치 따스한 봄날의 첫바람처럼 마치 그날의 별빛처럼 말이다. 그 바람은 겨울의 긴 침묵을 깨우며 새롭게 피어나는 꽃잎 위에 별빛처럼 내려앉아 봄의 새싹이 땅을 밀고 올라오듯 부드럽고 단단하게 마음을 흔든다. 이 곡을 듣는 순간 우리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의 음률은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맑고 선율은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처럼 자연스럽다. 때마침 별빛이 연못 위에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반짝였다. 이처럼 김호중의 목소리는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그 빛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부드럽게 비춘다. 그는 그의 음표 하나하나에 밤하늘의 별빛을 담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봄의 들판 위를 걷는 듯한 설렘을 느끼게 한다. 그의 노래는 이슬방울에 비친 별빛처럼 반짝였고 바람처럼 자유로우면서도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은 깊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곡은 결국 그 별빛을 닮아 누군가의 인생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별빛은 노래 속에서 의인화되면서 어둠을 부드럽게 헤치고 지나가며 그 길 위에 남겨진 상처를 지우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그런 별빛의 이야기와 같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지나칠 만큼 따스하지 않은 그 적당한 온도로 위로를 전한다. 그의 음색은 달빛 아래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그리고 바람이 산들거리는 숲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스며든다. 이 곡은 시작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는 순간과 닮아 있다. 기타의 선율은 고요한 저녁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며 김호중의 목소리가 그 위에 은은한 별빛처럼 얹힌다. 별빛과 달빛의 풍경으로 엮은 음표처럼 그의 음성은 따뜻한 달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 노래의 초입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가사는 마치 윤동주의 시에서 등장하는 고뇌와 희망의 경계를 걷는 한 사람의 독백처럼 들린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음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표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마치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특히 고독과 내면의 방황을 담담히 그려낸 빛이 나는 사람의 이 첫 구절은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닮아 있기도 하다. 별빛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인의 모습처럼 김호중은 그 순간을 노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낸다. 그의 낮은 음역대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럽게 다가오며 슬픔 속에서도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음색은 저음에서 마치 깊은 숲속 고목의 울림 같기도 하고 고음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처럼 자유롭고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노래에서 김호중은 청중에게 단지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을 제안한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빛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여정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이러한 여정의 모든 순간들이 녹아 있다. 두성의 청함과 흉성의 따뜻함이 교차하며 그의 음색은 깊고 더 다채로운 울림으로 그렇게 우리를 감싼다. 김호중의 빛은 밤하늘의 별빛과 같다. 고요하고 한없이 낮은 목소리로 세상에게 위로를 속삭인다. 마치 잃어버린 길을 찾는 작은 별빛이 된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서처럼 김호중의 빛은 고독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멀리서 은은하게 빛나며 길을 밝혀준다.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억의 흔적이기도 하다. 별빛은 밤하늘에 박힌 조용한 물음표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잊고 지내던 감정을 되살려낸다. 그 별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처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약속처럼 우리 앞에 머물러 있다. 윤동주가 수놓았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이 이 곡에서도 그렇게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별 하나의 추억을 담고 별 하나의 사랑을 담았듯이 말이다. 한편으론 혼란과 고독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인간의 내면이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고독과도 같은 이 첫 구절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서의 방랑자가 느낀 고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낮은 음역대에서 이 감정을 부드럽고 묵직하게 전달하는데 그 순간 그의 음색은 차가운 겨울 들판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하다. 그의 목소리는 찬란한 별빛처럼 빛나지만 그 빛은 과장되지 않고 은은하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절제된 감정으로 담아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이렇게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곡의 첫 가사에서 김호중은 팬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그는 팬들을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온 한 줄기 빛으로 표현하며 그 빛이 없었다면 자신의 길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솔직히 고백한다.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라는 가사는 그가 인생의 힘든 시기에 느꼈던 고독과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어지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그대라는 표현은 팬들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를 고백한다. 이 곡에서 김호중은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진심 어린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서사가 더욱 깊고 다층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작품은 김호중의 곡에 내재된 고독과 위로, 치유의 요소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울프는 삶은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는데 이는 곡의 첫 구절과 맞닿아 있다. 울프의 수필처럼 김호중의 곡은 고독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발견하는 통로로 제시한다. 김호중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가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특히 곡의 첫 구절에서 그의 보컬은 고요하게 시작해 서서히 빛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레가토 창법으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어 청중이 고독을 넘어선 빛을 느끼게 한다. 이어서 거친 세상의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느껴질 때라는 가사는 고립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강인함을 상기시킨다. 이는 마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토스카의 아리아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비슷하다. 파바로티가 고독 속에서 희망과 슬픔을 노래했다면 김호중은 이 구절에서 위로와 따스함을 전달하며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의 보컬은 이 곡에서 단지 노래를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 작용한다. 자, 총 10페이지 중에서 제가 3페이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페이지 들었는데 앞으로 7페이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이 같은 돈으로 이제 듣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제가
10페이지만 맛보기로, 충분히 맛보기가 됩니다. 맛보기로 낭독을 해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기사 제일 끝에는 황선용 기자가 쓴 시까지 덧붙여져 있다는 거 제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황선용 기자는 지금 시기 김호중 가수 팬 중에서 아마 제일 톱이 아닐까, 즉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를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기사의 주인공 황선용 기자의 빛이 나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제가 낭독해드렸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